경기도 남양주시의 온 요양원입니다. 이곳의 대표는 전 영부인 김건희의 친오빠 김진우 씨, 식재료 공급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가 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온 요양원에서 노인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제보를 해왔습니다. 이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취재진에게 제보해온 사진입니다. 노인들에게 간식으로 제공되는 과일인데 심하게 썩었습니다. 그렇게 너무한데 그거 자기네가 먹으라고 그럼 먹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 시간에 노인들에게 제공된 숟가락입니다. 설거지를 끝낸 건데도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식판 가위 같은 것도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오물 두둑두둑 터치로 제대로 안 하는 거죠. 농약사들이 그게 다 알아요. B 씨는 온 요양원에서 계속 일하는 게 힘들 정도로 노인들에게 주는 식사가 형편없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아팠어. 미안해서 빼지를 못해요.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 같다고도 합니다. 밥을 못 먹을 만큼 비위생적인 거는 둘째치고 재활용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밥 같은 거 남아서 내려보내면 어쩌서 올라와요. 재사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그걸 육다우리로 하니까 공부하지. 요양보호사들은 식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몇 차례 건의했지만 시설장이 최은순 씨의 눈치를 보느라 바뀌는 건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서 한번 먹어보지. 이게 제대로 이게 식사를 할 수 있냐. 몇 번을 했는데도 안 고친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뉘앙스나 최은순 씨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본인이 조금 눈치를 보는 같은 그런 느낌 받았어요. 80대 초반의 여성 최모 씨는 장기 요양 수급자로 온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작성한 최 씨의 대변 기록지입니다. 5일부터 10일까지 변을 보지 못했고 8일 듀파락을 투약한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다행히도 투약 3일 만인 11일 최 씨는 배변을 시작했지만 12일부터 설사를 했습니다. 12일과 13일 각각 3차례, 14일엔 5차례, 15일엔 10차례 이상 설사를 했습니다. 설사하고 폐혈하고 계속 하셨는데 한 열흘 변을 보내서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다운이 된 거예요. 잊혀지니까. 16일에도 8차례나 설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온 요양원 측은 최 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애타는 거죠. 우리는 빨리 병원을 모시고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왜 빨리 병원을 안 모시고 가냐고 계속 들고 있죠. 최 씨의 배변에 문제가 생긴 지 20일이 지나서야 온 요양원 측은 최 씨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곧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병원 가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던 얘기 들었어요. 병원 갔으면 살 수도 있는 분인데 너무 안 됐죠. 그 어르신이 불쌍하지. 다른 노인요양원 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열분한 상황이 기록에 남을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 전에 조치를 취해야죠. 10번 했으면 이미 상태가 그때까지 있으면 그게 뭐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거를 시설이 감당한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최 씨만 이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온 요양원에선 병원에 제때 데려가지 않아 숨지는 노인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욕창 환자가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그 욕창 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 있는 분인데 병원에 안 가고 점점점 심해져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지금 애가 대퇴골집에 가더라고요. 바로 병원으로 저기 이동해야 되는데 그냥 타서 발라주고 뭐 괜찮냐 이 정도로만 하고 그냥 병원을 이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요양원 측의 안일한 대처로 노인들이 사실상 죽어나간다는 내부 증언이 나온 만큼 관계 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료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안 모시고 가면 노인 학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안 모시고 간다든지 한다면 경제적 이유겠죠. 왜냐하면 하루만 갔다 와도 이제 일수가에 50%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요. 장기 입원이 돼서 10일이 지나면 더 되니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돈 몇 푼 때문에 생명까지 아랑곳하지 않는 김건희 일가의 행태에 요양보호사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영부인 가족이 운영하는 그런 곳이고 그 돈도 많은 사람이라고 소문을 났더라고요. 이 집안에 돈이 많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르신들 상대에서 뭐 피를 빨아먹는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아무튼 이 내용도 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이 병원에 안 데려가는 실태를 듣고 이건 사실상 과실치사로 봐야 된다. 네네. 이건 보도의 영역이 아니라 즉각 수사가 착수돼야 될 부분이다. 예.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사기관의 어떤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온예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인 학대 실태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 저희 취재진은 일단 입증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더 중대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서 취재를 했습니다. 15년째 노인 요양원에서 일해온 B씨. 온 요양원에선 잠시 일했지만 그가 목격한 노인 학대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동생들 그때가 이제 그게 좀 심각하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죽고 싶다 이렇게 하면 수업부지 왜 안 죽냐. 꼭 노인네들은 죽는다 하면서 말만 저렇게 마성수를 하면 안 죽는단 말이야. 현재 온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A씨의 말도 같았습니다. 한 분이 열무 나오는 계절에 열무김치가 나오니까 나는 배추김치를 다오. 열무 나는 이거 싫다. 그랬더니 그 관계자가 그 얘기를 듣고 층에 올라와가지고 새끼 주는 주인대로 처먹어야지. 아주 개욕을 하고서 내려가더라고. 그게 누구냐면 이제 최은순 동생. 온요양원 입소자의 사진입니다. 다리를 침대에 묶어놨습니다. 24시간 내내 이런다고 합니다.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런 분이 왜 나한테 저 사지를 묶느냐 라고 하면은 딸이 묶으라 했다 라고 하면서 사지를 묶어요. 완전 단단하게 묶어요. 그래 그나마 자기들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묶게 되면 인권 보호를 위해 묶어놓은 시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온요양원은 이 노인이 휠체어에 탔을 때 묶은 시간만 작성하고 침대에 묶어둔 시간을 적는 기록지는 아예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면 이 노인이 침대에 24시간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외부에선 알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이제 작성을 하거든요. 기록을. 제대로 된 이제 기록이 아니라는 거지. 그 24시간을 해놓고는 가짜로 그냥 작성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위생관리도 엉망입니다. 틀니를 소독하는 사진입니다. 한눈에 봐도 지저분합니다. 코에 삽입하는 관의 경우 소독을 철저하게 해야 하지만 관리는 엉망이라고 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정수기에다 그냥 세척을 한다거나 100도씩 끓는 물에다가 이제 소독을 깨끗하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끓인 물에 소독할 수 있도록 커피포트를 사달라고 요청했는데 요양원 측의 답변 어땠을까요? 커피포트를 제가 그런 게 없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2만 5천 원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사준다고. 온요양원은 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요양원 바로 옆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위에가 그 골프장이고 옆에 골프장에서 내려온 저수 공간이 있고 이 집은 지하수로 나가니까 불안하지. 이런 위생 문제 때문에 노인들이 자주 설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요양보호사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설사를 자주 했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온요양원 직원들이 노인들을 소홀하게 대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온요양원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통보서입니다. 한 요양보호사의 근무 태도와 행실에 문제가 있다며 급여를 동결하고 각종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작년 4월에도 수당을 주지 않고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다른 요양보호사의 징계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어처구니 없다고 그러고 너무 창피하게 그렇게 붙여놨다고. 간호팀과 물리치료사는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요양보호사들에게 떠넘기고 이동식 산소 발생기가 있는데 노인인데 산소 공급하는 것도 우리 보고 하라 그러고 산소 포화도 체크하는 것도 우리 보고 하라 그러고. 물리치료실이 있긴 하지만 노인들이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안 하는 거죠. 물리치료사는 각 층마다 와서 찜질기 하나 그것만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눈 감아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직원들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원장은 정작 출근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 입력을 수기로 하고 있어 정부에서 조사가 나와도 제대로 근무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엄청 많이 비워요. 실수로 오늘 출근했나 보면 오늘 안 나와 있고. 근데 많이 쉬었는데
친척도 이런 데고 뭐한 교부에 신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최은순 씨 친척과 지인들이 직원으로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간부들과 전문직들이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다 보니 요양보호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노인들을 잘 돌보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짜 상상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곳을 저는 봤다니까요. 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온 요양원만 이러는 건지 예. 다른 요양원들도 똑같은 건지 뭐 어떤 건지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요양원을 직접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취재를 해봤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 요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요양보호사들이 분주해집니다. 식판과 식기를 준비하고 그릇에 음식을 담습니다. 소화하기 쉬운 호박죽과 야채죽, 쌀밥과 만둣국 등이 메뉴입니다. 이 요양원은 식자재 납품과 음식 조리 과정 전체를 대기업에 위탁했습니다. 저희가 120분이 되는데 어르신마다 질환도 다 다르고 시기 상황이나 건강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으로서 해야 됩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분들의 만족도가 직영으로 할 때보다는 높아졌습니다. 이름 있는 대기업이 식당과 조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맡아 하니까 요양원이 신경 쓸 일도 줄었습니다. 간호팀도 분주합니다. 개개인별로 약을 준비하고 투약을 지도하고 필요한 처치를 합니다. 간호팀은 모두 8명, 돌아가며 야간에도 당직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간호팀을 책임지는 간호사는 보호자들이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묻는 전화를 수시로 걸어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보호자들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픈데도 병원에 안 데려가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판단은 보호자분이 합니다. 전적으로. 전적으로 보호자분이 해야 되고 인지가 있으신 경우는 어르신 본인 판단이 제일 우선이고. 현관 옆에 마련된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사가 장비를 이용해 노인에게 필요한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치료사가 생활실로 찾아가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요. 투약은 간호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간호사가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의료 간호에 관련된 분은 간호사 해야 되고 어르신 케어에 대한 거는 요양보호사가 해야 되고 치료에 관한 거는 치료사만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다른 직역이 하게 되면 인력 배치 기준 위반이 됩니다. 120여 명의 노인이 지내고 있는 이 요양원은 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2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5명, 물리치료사 2명을 반드시 고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회복지사 4명, 간호사와 조무사 8명, 물리치료사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건보에서 또 추가 배치된 인력에 대해서는 이제 가상금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 노인요양원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3박 4일 정도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 이익을 남기겠다는 생각이 없다 보니 가능한 일입니다. 직원들 출퇴근은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어 근태와 관련한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온 요양원이 비교가 돼서 얼마나 많이 남겨서 얼마나 많이 이제 이른바 착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또 의심이 되네요. 일단 지금 온 요양원 보도가 나갔으니까 온 요양원과 관련돼서는 노인들의 보호자분들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진 건데 그동안 관계 당국이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었던 건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이미 온 요양원의 노인 학대 실태를 고발하는 내부 제보가 수년 전에 관계 당국에 그것도 2차례나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이 신고를 받은 관계 당국은 온 요양원에 대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요양보호사 A씨는 2020년 코로나 대유행 당시에도 온 요양원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노인 요양원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고 요양보호사들은 집에도 못 가고 방호복을 입은 채 요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고생하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정부는 수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온 요양원은 이 지원금을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나눠줬습니다.
불러왔다 그랬어요. 언제 줄 거냐고 물어보면 언제까지 주라는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줄 때 되면 준다 이런 식으로 아직 일부는 못 받고 있어요. A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코호트 격리 지원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어 제보를 했습니다. 평소 요양원의 행태를 봤을 때 코로나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한 게 맞는지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얼마가 나왔는지 우리가 얼마를 준 건지 알 수가 없죠. A씨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온요양원을 신고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지급과 함께 노인학대, 식비 횡령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쉽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과 2021년에 누군가 온 요양원의 노인학대 실태를 제보한 적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치료가 필요한 노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계기관이 조사를 벌였지만 두 번 다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워낙에 이제 권력 기반이니까 관리감독 기관에서 뭐 알아서 뭐 그렇게 실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입장을 듣기 위해 온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취재 때문에 왔는데 대표님이나 뭐 원장님을 좀 볼 수 있을까? 아니 원장은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안 나오면 걸릴... 그럼 뭐 국장님도 안 계세요? 국장님이 오늘 병원에 오전에 병원에 가가지고 오후에 오면 뵙고 있을까? 이후 다시 연락해봤지만 요양원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온요양원 김진우 대표님이시죠? 어디시죠? 예, 저널리스트의 장인수 기자라고 합니다. 아니 제가 뭐 여기서 뭐 이렇게 그걸 맡고 있다 하더라도 저희 대표님이 따로 계시고 대표님 방금 전화 드렸는데 네, 그냥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 내용은 음식이 너무 좀 질이 떨어진다. 노인 학대가 심각하다. 아픈데 병원에 안 데려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전화 끊겠습니다. 최은순 씨는 2013년부터 노인요양병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건강보험급여 3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노인요양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노인들을 이용해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호자들이 이제 면회를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되면은 최선을 다해서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케어를 해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잘하는가 보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좀 경상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이렇게 등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 예. 온요양원의 대표 김건희 씨 친오빠 김진우 씨는 취재진이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 개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항의를 하다가 예. 노인 학대 실태를 취재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질문을 시작하니까 역시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네, 사실 온요양원 전현직 직원들이 저희 취재진에게 한 제보 내용이 하도 많아서 이번 보도에는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서울의 소리 저널리스트가 공동으로 계속 취재해서 후속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지금 저희 제보자인 A씨는 온요양원의 노인 학대 실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예, 그래서 관계 당국이 이 제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고 후속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